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47. 모자동실과 감염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생아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자동실이 중요하다. 2. 한국은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이 잠복 결핵에 감염되어 있다. 3.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1위이다. 4. 우한폐렴 감염을 막으려면 아기는 신생아실에 두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면역이 가장 취약한 신생아는 전염력이 강하고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일수록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타인과 같은 공간에 지내는 것보다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모유 수유에 실패하기 쉬운 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젖 돌기 전까지 분유 먹이기. 젖 돌기 전 첫 2, 3일은 원래 젖이 조금 나옵니다. 첫날은 한 번에 5cc, 둘째 날은 한 번에 10cc 먹을 정도로 적지만 신생아에게 적합한 양이고 꼭 필요한 면역 성분과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엑기스입니다. 초유를 먹여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모유도 잘 나오게 됩니다. 분유를 먹이는 만큼 젖은 적게 만들어집니다. 둘째, 먹다 남은 젖 짜기. 수유 후에 남은 젖은 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젖량이 부족하다고 진단된 경우가 아닌데 남은 젖을 짜면 불필요하게 젖이 많아져서 아기와 엄마가 모두 고생하게 됩니다. 셋째, 직접 수유 대신 젖 짜서 먹이기.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면 직접 수유 대신 젖을 짜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짜서 먹이면 젖량이 잘 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두세 배 더 들어서 힘들어집니다. 유축젖은 직접 수유하는 젖과 성분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신생아에게 포도당 먹이기. 신생아 시기에는 엄마 젖을 제외하고는 물도 설탕물도 분유, 보리차도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먹이면 모유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없고 아기에게도 해가 됩니다. 다섯째, 황달이 있다고 젖 끊기. 황달이 있다고 모유 수유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드물게 심한 황달일 경우 치료 목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중단할 수 있지만 이때도 아기가 먹던 횟수만큼 젖을 짜서 젖량을 유지해야 하고 분유는 컵으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황달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설사한다고 젖 끊기. 설사를 해도 모유 수유를 끊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보채거나 졸릴 때마다 짧게 젖을 물리지 말고 배고파할 때 깨워가면서 한 번에 충분히 먹여야 합니다. 일곱째, 비형 간염 보유자 수유 금지. 만성 비형 간염 산모라도 출생 직후에 헤파빗과 간염 예방 접종을 하면 모유 수유에 문제가 없습니다. 활동성이든 비활동성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덟째,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고 젖 끊기. 체중이 잘 늘지 않고 모유가 많이 부족한 경우 젖을 끊고 대신 분유로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젖량이 적다면 규칙적으로 젖을 짜서 모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젖을 충분히 늘리기 전까지 적절하게 보충 수유를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울면 젖 먹이기. 신생아들은 울기 전에 젖을 먹여야 합니다. 우는 것은 배고프다는 마지막 표현이고 자다가 깨는 것 자체가 배고픈 신호입니다. 반면 신생아 시기가 지나면 우는 것이 모두 다 배고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보칠 때마다 무조건 젖 먹이기. 배고파하면 물론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기들이 보채거나 우는 데는 기저귀가 젖었거나 졸리거나 심심하거나 반대로 외부 자극이 너무 많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운다고 무조건 젖부터 물릴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11번째, 시간 맞춰서 먹이기. 신생아는 젖을 몰아서 먹기도 합니다. 먹은 지 30분도 안 되어 또 먹겠다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4시간 이상 자기도 합니다. 때문에 3시간마다 먹일 생각은 버리고 배고플 때마다 먹여야 합니다. 12번째, 입꼬리에 손을 대보고 빨 때마다 먹이기. 아기가 언제 배고픈지 몰라서 손가락을 입 근처에 대보고 아기가 빨려고 하면 배고픈 것으로 착각하고 젖을 먹이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것은 곤란합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입에 닿는 것은 반사적으로 빨게 마련입니다. 2주 동안 조리원 신생아실에 아기를 맡겼다가 집에 데려오면 언제 배고픈지 알 수 있을까요? 분만 직후부터 아기와 매일 24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배고픈 모습이 저절로 보입니다. 13번째, 신생아 밤에 분유 먹이기. 산후조리하는 엄마들이 밤에 쉬기 위해서 아기를 신생아실 플라스틱 요람에 재우고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 때 밤에 젖을 안 먹이면 젖이 제대로 늘지 않거나 유방우열이 생기고 배고픈 때를 또 놓쳐서 직접 수유를 못해서 젖을 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밤에 분유를 배불리 먹어본 아기는 아침에 엄마 젖 빠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유방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14번째, 젖 먹이고 나서 또 분유 먹이기. 아기들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입에 닿는 것은 무조건 빱니다. 젖 먹고 나서 우유병을 빤다고 해서 반드시 젖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른들도 배부르게 식사하고 나서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같은 달콤한 디저트 유혹을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15번째, 유축기로 전량 가늠하기. 유축기로 젖을 짜면 건강한 아기가 먹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짜서 적게 나온다고 젖이 적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분유를 먹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16번째, 약을 먹는다고 젖 끊기.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 모유수유 중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안전한 대체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약품 설명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락트메드의 내용을 담당 선생님과 함께 꼭 확인해서 안전한 약으로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울 때 놀이개 젖꼭지 빨리기. 신생아 시기에 놀이개 젖꼭지를 빨리면 유도 혼동이 생길 수 있고 전량도 줄 수 있으므로 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48. 신생아 모유수유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1. 젖이 돌기 전까지는 분유를 먹인다. 2. 엄마가 B형 간염 보유자이면 젖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3. 약품 설명서에 수유 중 사용 금지인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젖을 끊어야 한다. 4. 아기 입꼬리에 손을 대보고 빨려고 하면 젖을 먹인다. 5. 먹다 남은 젖은 짜야 한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